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약의 천호산입니다. 천호산 맹약 보급반 오늘 이 시간에는 제35강의 일행듣기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행듣기격 중에 그 첫 번째로 곡직인수격, 곡직인수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첫 번째로 곡직인수격은 목체사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일간을 기준해서 목으로 구성된 사주, 목의 기운을 가지고 목의 기운으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직인수격은요, 갑을일생이 지지의 인묘진 또는 해묘미 전부가 있고, 금기가 섞여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간 갑일생이든 어리생이든 간에 지지에 인묘진이라든지 인묘진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해묘미로 되어 있든지 그렇지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인묘 중에 지지가 꽉 차가지고 전체 세력이 목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주 구조이면서 금의 기운이 섞여 있지 말아라. 금의 기운은 이 반대편에서 목의 세력을 방해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금의 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의 세력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금의 세력이 없는 것을 곡직인수격 이렇게 부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격은요, 순전히 동방에, 여러분, 동방의 동쪽 방향이죠. 인묘진이 동방의 목기로서 구성되는 것인데, 그 목의 성질은 여러분 직하고 곡하고 직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곡직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곡직격이라고 부르는데, 그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동방의 인이고, 이 목은요, 동방의 인이고, 또 인자는 수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는 수하기 때문에 동방인수지기를 얻었다고 해서 가지게 된 그러한 격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직격 또는 인수격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총칭해서 곡직인수격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기운이 있으면 더욱 좋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곡직인수격의 용심법은 어떠한 방향인가, 어떻게 용신을 찾는 건지 이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직인수격의 용심법, 그 첫 번째요, 이 격은요 목으로 이루어진 사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세력이 일간을 기준해서 목의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의 세력을 거역하는 금운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10정격에서는 이것을 강하면 억제하고 약하면 도우고 억강부약의 법칙이 원칙입니다. 용신법이. 그런데 이 전환격에서는 그 왕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용신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착각을 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으로 세력을 이룬 그러한 사주다 보니까 수의 흐름이 있으면은, 수의 운이 있으면 수생목으로 좋고, 그리고 같은 노행인 목이 있으면은 역시 좋고, 또한 화의 운이 있어도 이것이 왕신을 거역하지 않고 설기시키는 이러한 기운이다 보니까 역시 좋다. 그래서 수목화운이 길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운이 되긴 한데 이것은 왕한 세력을 따는 것이고, 화운은 왕한의 목을 설계하기 때문에 왕세를 거역하지 않는다. 그래서 좋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세 번째로 진술충미, 이 토가 약간 있어도 역시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장이 되면
진술충미 토 속에는 목도 있고 화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목도 있고 화도 있고 또한 수도 그 속에는 적은 양이지만은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크게 미혹할 이유가 없고 일간인 나한테 목의 세력에는 반대되는 그러한 나쁜 기운은 없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 토가 있어도 크게 나쁘지가 않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근무는 이것은 목을 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역세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기한다. 이러한 사주에 만약에 근문이 오게 되면은 이는 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 앞서 우리가 억강부약의 법칙에서 거기에 빠져 있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외격 중에 이러한 그 사주가 보이게 되면은 순간 잊어버리고 억강부약의 법칙을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사주를 완전히 180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곡직인수격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예시인데, 자, 이 곡직인수격 예시를 보게 되면은 대번에 여러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을목이 묘월에 났습니다. 이러한 사주 구조가 있는데 한꺼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간을 먼저 보세요. 그냥 일간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항상 월지로다 보게 되면은 월지가 목의 왕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해묘미를 했습니다. 해묘미를 했고 이런 식으로 봐도 해묘미고 전체적으로 연간에 목이 있고 시간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목의 세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월간의 기토,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 기토는 사실은 모구에 앉아가지고 하나도 이거는 기운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있어나 마나,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굳이 이 기토에는 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슬리기는 거슬리죠, 그런데. 자,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이 곡직인수격이 이 성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이 이제 운세를 보게 되면은 수목화 운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 수운은 상당히 이 운은 좋은 운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 좋은 운인데 아주 이때는 부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보게 되면 이 운이 서방 금운이 이 운이 완전 이것이 지금 묘목 묘월인데 묘요충하면서 이 세력을 극하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이는 그대로 이것이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때는 서방 그 문에는 재물과 이 명예가 패하고 모든 것이 신상에도 아주 불길한 그런 징조가 일어나기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차하게 되면은 사망하는 수도 생긴다. 그래서 상당히 불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사주를 보겠습니다. 예시 두 번째 사주. 역시 이늘의 간목이 이늘에 태어났죠. 그리고 태어난 날이 인일입니다. 인일에 이렇게 해시가 됐는데 인의 목도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몽탕 목으로 이루어졌죠. 수목으로. 목의 세력이 상당히 강한 그러한 강한 세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운도 좋고 목운도 좋고 화운도 좋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인오 화국을 하고 있습니다. 화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지에 있는 오화가 월지로 땡겨온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의 세력을 이룬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정 무정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때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연지에 있는 것이 합을 하게 되면서 이 오화의 기운이 월지까지 왔다. 자, 그래서 일간이 나한테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오니 더욱더 좋아진다.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합을 해서 이렇게 설계하는 운으로 가게 되면은 아주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지 이제 오하가 이것이 용신인데요. 그래서 합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치기, 자, 일치기, 계묘, 갑전, 을사, 병호, 정묘 아주 좋은 운입니다. 이 지금 아주 좋은 운인데, 그래서 일치기 운이 열려가지고 아주 대부기를 이루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경우라도 이 재물이 불어나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이 운이 딱 흘러가면서 역천상봉이 되면은, 자, 처음에는 좋습니다만은 신유술 들어가면서는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운인데, 이 신운에, 자, 여러분, 이 신운에 인신충 하면서 말이죠. 왕신을 지금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왕신을 치고 들어오게 되면 왕신 익발해가지고 이것이 만사가 끝나는 그런 운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대불리한 그러한 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곡지긴석의 그 세 번째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역시 간목이 묘월에 났습니다. 간목이 묘월에 났는데 인묘, 진도 있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래가지고 수생목 하면서 목의 세력이 엄청 강합니다. 보게 되면은 이거 하나만 해도, 간목이 묘월 하나만 해도 상당히 이 강한 신강사주가 될 수 있는 첫째 요건을 갖추는 그러한 경우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나를 두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진수하면서 시간에 있는 이 토가 밉지 않은 것이, 결코 이 토는 이 목한테는 나쁘지 않으면서도 이것은 또한 재물이다 보니까 편재의 재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기 자리에 또 뿌리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게끔 이것이 좋아진 그러한 사주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용신은 이것이 남방을 흘러가면 오른쪽 수운도 좋고 이 목운도 좋습니다만은, 남방 하운을 들어가면은 이거는 더욱더 좋다. 왜 더욱 좋으냐? 토의 세력을 사주에서는 없습니다만은 운의 흐름에서 이 화생토로 이 재물의 기운을 돋기 때문에 이제는 엄청나게 좋은 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의 흐름이 목생화 하면은, 자, 항상 이 오행은 탐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체의 목의 세력이 이 운을 보고 목생화 하면, 이 화운은 그대로 화생토 하면서 식상생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엄청나게 좋은 운을 맞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화운에는 대부가 되었는데 엄청나게 이 부자를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선 사주와 마찬가지로 이 신운은 지금 나쁜 눈이죠. 전체적으로 이거 목의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목의 세력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신운에 그야말로 동방의 이 목기를 갖다가 극하다 보니까 이 신운에는 인신충하면서 전체적으로 신운은 극하게끔 되었습니다. 이 신운을 넘겨도 유운이 오게 되면 역시 묘유충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목의 기운을 충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때는 대재앙을 예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보고 또 보고 보다 보게 되면 이것은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행덕기경 중에서 염상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기. 자, 목기는 목체사주죠. 그래서 이것이 막바로 곡직인수격이고, 자, 다음에 화의체. 이 염상격은 화체죠.
가치에 한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